안녕하세요. 문성준입니다. 네, 조금 늦었는데요. 어,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 거겠죠?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입시투데이 문성준입니다. 제가 조금 조작을 좀 잘못해가지고요.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스트림이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매번 그 1강부터 쭉 했던 것을 반복해서 정리해 드리는데요. 자주 들으시고 머리에 쏙 집어넣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호기심이죠. 목표의식을 갖고 있는 호기심이고, 그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상과 방법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호기심을 풀어가다 보면 당연히 문제의식이 성장하고 입학사정관이 원하는 어떤 이미지들을 형성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호기심, 궁금해하기도 연습해서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대상 하나하나에 대해서 따져가면서 질문하고, 이걸 꼭 메모를 해서 질문지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학교과 주제탐구에서는 과학적 사고와 공학적 사고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학적 사고라는 것은 궁금한 것에 대해서 가설과 변인을 설정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쓰든지 검증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공학적 사고는 실제로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일 텐데, 과학수와 기술 지식을 활용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그 모형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제를 개선하는 이제 그런 결과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교과 주제 탐구에서는 적용 능력하고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배운 개념과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대상에, 어떤 사회적 현상에 적용해서 분석할 수 있는, 규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을 발휘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비판적 검토라는 것은 무엇을 배우든지 간에 정말 사회 교과에서 배운 것 혹은 내가 책에서 읽은 것을 정말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데 적합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시고, 그리고 그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한계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나의 어떤 새로운 모형들을 만드는 것,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국어 영어 교과 탐구 방향을 말씀을 드리자면, 국어 영어는 사실 언어를 다루고 있어서 특히 이제 과학 과목이라든가 상경계열 쪽 이제 그러니까 이공계나 상경계열 고민하는 학생분들이 좀 어려워해요. 그냥 손을 좀 놓아야 되나, 선생님께서 시키는 것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는데, 그보다는 좀 적극적인 자세로 국어 영어 교과 탐구를 하는 게 당연히 입시에 도움이 될 거고요. 이게 국어나 영어는 언어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수단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단으로서의 언어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어떤 책이나 글을 혹은 현상을 비평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 논증을 분석한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도 가능하겠죠. 이런 걸 이제 주로 많이 하다 보면
과연 국어나 영어 시간에 배우는 그런 교과 내용과 관련이 있는 건가 하는 좀 의구심이 좀 생기실 것 같기도 한데, 만약에 좀 그렇다 하시면 20계열이나 상경계열 지망하는 학생분들은 언어 자체나 문학에 주목하는 그런 탐구를 하셔도 좋습니다. 당연히 어문계열 학생들은 언어나 문학 그 자체에 주목하는 탐구들을 하셔야겠죠. 어문계열이 아닌 이제 진로를 고민하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 국어나 언어 교과 탐구에서 그 언어나 문학에 주목하는 탐구를 한다고 해서 불리함이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입학사정관들 중에서는 도대체 국어 시간에 하고 영어 시간에 왜 과학 얘기를 할까 의구심을 이제 품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는 해요. 그래서 뭐 가령 이제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이 온갖 질병 얘기를 국어 시간과 영어 시간 결국에는 국어 영어 특기 사항에 그렇게 도배가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언어 자체나 문학에 주목하는 방법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진로 역량 자체에 대해서 뭐 점수가 깎이는 게 아니라 학업 역량에서 점수를 더 얻을 수 있겠죠. 그냥 국어 시간, 영어 시간에 했던 수행 평가나 이런 것들을 수동적으로 끝내는 이제 그런 것을 좀 넘어서서 언어나 문학에 주목하는 것도 비어문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한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언어나 문학 자체에 주목하는 거랑 이제 수단으로서의 언어 사용을 하는, 그래서 이제 자신의 그 어떤 진로와 관련된 도서들을, 매체들을 비평적으로 평가하는 이제 그런 것들,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가 교육 과정 때문에 이제 그래요. 국어나 영어 교과 교육 목표를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공통적으로 사실을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은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역량과 어떤 문학이나 어떤 심리적 감성들, 향유 같은 것들이 공통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의사소통 역량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지식 정보 처리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글 자체에 대해서 어떤 주제의 글이든지 간에, 책이든지 간에 그거를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도 교육의 목표이고, 어떤 문학적인 감성들, 역량들을 증진하는 것도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자면 듣기 말하기 공통국어 1, 2에 나오는 건데 국어 교과하고 굉장히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듣기 말하기는 논증에 대해서 논증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논증이라는 것은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는 걸 논증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논증을 자체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 그러면 어떤 대상의 글이든지 간에 논증을 검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경제 현상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한다면, 경제 현상을 다룬 텍스트를 읽고 그 텍스트가 구사하고 있는 논증을 비판적으로 분석을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보인다면, 뭐 상경계열 학생으로서는 굉장히 수준 있는 국어 탐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쟁점과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대안을 탐색하는 것까지 이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논증을 분석하고 그 텍스트가 제기한 어떤 쟁점을 다루면서 정말 대안이 뭐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국어 교과에서
일관되게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진로를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읽기도 이제 논증 타당성이 있고요. 여기 이제 두 번째 보면 자신의 진로나 관심 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글이나 자료를 찾아 주제 통합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주제 통합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아래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며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글이나 자료를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글이죠. 다른 글을 읽는데 읽기 목적, 나의 목적은 인간의 본성, 혹은 인간이 어떤 타고남, 이제 이런 것을 다루는 어떻게 그것을 이해해야 할까,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를 생각하려고 읽는데,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이라는 거는 어떤 거는 이제 과학 서적일 수 있죠. 유전과 관련된 혹은 진화와 관련된 책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이제 과학책에서는 어떤 설명이라는 형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데서는 이제 철학책에서는 인간 본성을 다룬 또 철학 서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철학책이면서 철학책과 그 과학책을 함께 읽으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 국어 교과가 요구하는 성취 기준에 맞춰서 자신의 진로를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뭐 어려운 일은 사실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쓰기도 당연히 쟁점에 대한 견해고요. 여기서도 논증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종합한다는 거. 주제 통합적인 사고방식이 가능해야 이것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문법은 제가 이제 파란색 글씨로 바꿨는데요. 이거는 이제 언어 자체에 주목하는 탐구라서 이제 그렇게 이제 색깔을 바꿔봤는데요. 그러니까 문법이나 어휘 표현 자체를 평가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나 현재의 국어 생활에 나타나는 국어의 변화라든가 이런 걸 다룰 수도 있습니다. 이제 뒤에 이제 예시를 보면서 이것도 진로와 연결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꼭 연결 지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서도 형상화 방법, 그리고 구성 요소의 주기적 관계, 맥락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작품을 수용하는 거, 그리고 문학사의 흐름을 고려해서 작품을 수용하는 거, 문학사 자체에도 주목해서 탐구를 할 수 있다는 거겠죠. 매체 같은 경우에는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니까 사실 내용을 형식과 함께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거니까 이것도 자신의 진로와 연결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통 영어는 이해와 표현,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성취 기준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다양한 관점이나 의견을 포용적인 태도로 분석한다, 혹은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이제 이런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정보를 글로 전달한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도 표현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글도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정보나 지식을 이제 영어로 전달하는 것, 그 활동을 이제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도 어떤 특정한 텍스트에 대해서 혹은 특정한 사회현상이나 자연현상에 대한 생각, 의견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 진로하고도 연결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종합하자면 언어나 문학 자체에 주목하는 탐구가 있을 수 있고요. 수단으로서의 언어를 사용을 하는 거죠. 내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쟁점을 파악하고 견해를 밝히고, 그리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 내용이나 주장에 대한 평가도 있고 논증 방법이나 과정에 대한 평가도 있을 텐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수단으로서의 언어 사용이니까 여기서 대상이 되는 것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텍스트면 충분히 자신의 진로 역량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뭐 예시를 들자면 언어에 주목하기 위해서 어휘나 어원을 분석한다는 건 사전적 의미나 아니면 신문 기사나 정치 사회 담론에서,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현대의 맥락에서 쓰이는 의미를 비교를 해본다거나 이제 그런 것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유행어의 생성 방식도 분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줄임말, 의문의 변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한국어 속 한자어, 고유어의 의미 차이 같은 것, 뉘앙스가 생기는데 이런 것들도 비교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외래어가 사실 외국어가 한국어에 들어와서 외래어가 되겠죠. 그래서 의미가 바뀐 사례들을 분석해 보는 것. 이거는 이제 언어 자체, 특히 어휘에 이제 주목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학교 문법에 대한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다가 서술격 조사로 이제 학교 문법에서는 정해져 있는데, 이다가 어떤 동사로서 그 설정하는 어떤 문법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들. 그리고 학교 문법에서 피동사동이 굉장히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간혹 이렇게 발견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좀 다뤄본다거나, 그리고 높임법 자체를 문법이냐 사회적 관계 표현이냐 이런 식의 것들도 한번 탐구해 볼 수도 있을 거고요. 띄어쓰기 자체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어 사용자의 상황에 따른 언어가 이제 달라지는 건데요. 세대별로 달라진다거나 직업별로 달라진다거나 혹은 지역적으로 달라진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커뮤니티 안에서 차이가 생긴다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실제로 있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사례들을 직접 수집을 해서 이제 이런 걸 이제 사례를 대규모로 수집을 해야 원래는 이제 제대로 된 연구가 가능하겠지만 고등학생들이 그럴 수는 없을 거고 자신의 이제 주변에 있는 혹은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언어 텍스트에서 데이터를 직접 가지고 와서 그리고 먼저 녹음을 하게 된다면 이제 그걸 그대로 이제 글로 옮겨 적어서 이제 분석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활동들을 할 수 있겠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대화 같은 경우에 10분을 그대로 글로 옮긴다면 굉장히 많은 양이고요. 그것을 그대로 옮기는 게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시긴 할 거예요. 그래서 10분도 굉장히 기니까 짧게 포인트만 글로 옮기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직접 언어를 수집하겠다, 텍스트를 수집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의 맥락에 따른 이제 의미 변화 같은 것들도 생기죠. 그래서 같은 어휘인데 맥락에 따라서는 칭찬일 수도 있고 비난이나 조롱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밈에 대해서 다뤄볼 수도 있고요. 광고 문구 같은 것들의 의미. 이제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사실은 언어 자체의 의미 변화를 언어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상경 계열 학생들이라든가 이제 광고 쪽에 관심이 많은 미디어 계열 쪽 학생들 입장에선 자기 진로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탐구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나 사과 표현 같은 것이 고마워와 감사합니다. 고맙다와 감사하다의 어떤 어휘의 차이라든가 이건 어휘의 차이로도 볼 수 있고요. 어떤 맥락에 따라서 그 어휘가 선택되어지는 것이기도 하니까 맥락에 따른 의미의 변화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의 기형과 이제 변화, 이제 이 경우는 이제 그 후민정음 창제 원리의 현대적 재해석. 그래서
좋음 음성학적 설계 원리, 그러니까 훈민정음이죠. 당시 그게 현대의 언어학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걸 이제 탐구해 본다거나 한국어의 경어법 체계의 변화라든가 그 20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그 경어법의 존댓말의 표현의 어떤 그 수준이라고 하나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이제 구분이 많이 되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학교 문법에서도 이제 그걸 배웠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약화된 경어법의 어떤 여러 단계가 줄어드는 그런 경향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그 변화의 양상과 이유들을 찾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국어의 영향을 받아서 외래어가 상당히 증가했는데, 그래서 영어식 표현이나 번역도 이런 것들 신조어들에 대해서도 분석해 볼 수 있겠죠. 그 제가 뭐 직접 세보거나 어디 데이터에서 본 건 아니지만 불과 한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한자에서 온 어휘가 굉장히 절대적으로 많았다면, 지금 한국어에서는 영어나 유럽어 쪽에서, 특히 영어 쪽에서 온 외래어가 굉장히 많이 늘었을 것 같거든요. 그 비율도 굉장히 많이 늘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도 탐구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 생활이라는 것도 그 어떤 한글 자모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이모티콘 같은 것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문자의 일부로서 그 기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탐구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기술적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달라지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그 보통 우리가 공식적인 글쓰기하고 이렇게 카카오톡이나 이제 이런 것을 할 때의 그 글쓰기가 상당히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걸 탐구해 보는 것도 재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분석과 비교를 할 수 있겠죠. 뭐 그래서 뭐 가령 도시 공간이 인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현대 소설 속에서 뭐 아파트나 골목, 재개발 지역, 지하철 같은 등등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분석해 보는 것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활동이 꼭 도시계획을 생각하는 학생들만 할 건 아니지만, 도시계획을 고민하는 이제 그런 학생들한테 이런 탐구도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주제를 다룬 현대소설, 그래서 황순원 소낙이나 뭐 완득이 같은 것을 뭐 성장의 측면에서 비교해 본다거나, 여성인물 재현 방식들에서 고전소설과 현대소설에서 여성 주인공들이나 혹은 주요한 여성 인물들을 찾아서 어떤 존재로 그려져 있는지 그런 걸 비교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세대 갈등과 근현대 역사를 다루는 또 서사 방식의 어떤 차이를 3대나 박완서의 작품에서 비교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언어와 문학 자체에 주목하는 뭐 일부는 이제 당연히 어떤 진로 역량과 충분히 연결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었고요. 그 다음은 문학 장르가 또 있군요. 문학 장르에 대해서도 이제 다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중서사의 변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아의 표현은 또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이제 특정 장르가 어떤 식으로 발전했는지, 그리고 성장 소설이라는 것도 독일 문학에서 기원했는데 현대 문학에서는 또 어떻게 수용 변형됐는지, 여기까지가 언어와 이제 문학에 주목한 그런 탐구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수단으로서의 이제 언어 사용,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글이나 도서, 매체의 쟁점 파악이나 이에 대한 이제 견해들을 견해들을 밝히는 그런 이제 탐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AI 생성 텍스트와 저자성 문제 같은 경우, 이건 이제 아무래도 기술 문제를 다룬다거나 이제 소프트웨어나 AI 쪽 관심을 많은 학생들이 할 만한 그런 활동인 것 같고요. 언론의 이제 헤드라인 프레이밍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미디어죠.
유튜브 알고리즘 같은 경우도 그 미디어나 소프트웨어 쪽 개발자 이제 이런 쪽에서도 다룰 만한 것이죠. 그리고 숏폼 영상과 문해력 관계는 당연히 이제 인문 쪽 학생들도 다룰 수도 있는 거고요. 현재의 어떤 그 기술에 따른 매체와 관련된 진로를 고민하고 있다면 이제 다룰 수 있는 이제 것들이죠. 이제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 글이나 도서나 이런 것들이 매체가 그 다루고 있는 대상 자체가 과학의 문제일 수도 있고 기술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회나 어떤 기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복지나 이런 문제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자체에 대해서 파악하고 견해를 다루는 견해를 밝혀보는 이제 그런 탐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비판적인 평가도 이제 가능하겠죠. 그래서 칼럼의 논증 구조를 분석한다거나 아니면 책 자체의 논증 구조를 분석한다거나 또 뭐 광고의 논리적 오류를 이제 활용한다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역사를 갖고 교과서, 서술의 어떤 관점, 편향 문제들을 다룰 수도 있겠죠. 그리고 통계가 포함된 글의 어떤 설득력 같은 것들도 검토해 보는 것,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 다 예시일 뿐이고 어떤 주제를 다른 글이나 도서이든지 간에 비판적으로 이제 평가를 한다면 사실 국어 교육과정에 혹은 영어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만 주의할 것은 그 국어 교과하고 영어 교과의 특기사항에 기재되는 그 문구들의 표현이 논증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쟁점을 파악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과학 얘기가 들어간다거나 그냥 그 무엇을 이해했다 이런 식으로 과학 얘기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경영과 관련된 얘기가 들어가거나 국어나 영어, 언어와 관련된 문학과 관련되지 않은 그런 표현들이 있다면 평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게 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진로 역량에 해당되는 그런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텍스트를 가지고 어떤 학습을 한다고 했을 때 국어나 영어 교과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게 탐구를 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기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오늘을 이제 영어 교과는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에는 이제 6월로 한 달 이후로 이제 펄쩍 뛰어가지고 다음에는 1학기 학생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6월 29일이면 기말고사를 치르고 있거나 치르기 직전일 것 같거든요. 그 1학기 학생부 마무리는 현재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3학년 수시지원 학생부 마무리하기는 7월 13일. 7월 13일이면 아마 기말고사는 다 끝났을 거고 성적표를 이제 기다리거나 아니면 이제 기말고사를 이제 빨리 봤으면 이제 받았을 이제 그런 시간인데 그때쯤 되면 대략 이제 어느 학교 어느 전형을 어떤 모집 단위를 지원할지 이제 좀 스케치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목록을 좀 짜야 되는 이제 그런 시점이니까 그때쯤 돼서 이제 수시 지원 학생부를 어떻게 마무리할까 이렇게 이제 7월달 중요하게 이제 2개를 연달아서 이제 할 계획입니다. 자, 저는 문성준이었고요. 오늘 5번째 국어 영어 교과 주제 탐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